안녕하세요. 순마학원에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수학 공부를 하게 된 박종탁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봤을 때 수학이라는 단어는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따져보면 수학이라는 단원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조금씩 공부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보람이 있고 참 재미있는 학문이라는 걸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즐겁게 공부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같이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수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배울 건지를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학년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집합과 원소라는 단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집합과 원소라는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우리는 첫 단원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에 대해서 그 정의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용어 정리가 끝난 다음에는 자, 과연 집합과 원소라는 단원에서는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배우는지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집합과 원소에 대한 개념 설명이 끝나게 되면 자, 우리 문제집에 있는 예제풀이를 통해서 집합과 원소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아까도 말했듯이 용어 정리부터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집합과 원소라는 단원에 들어오게 되면 집합이라는 용어와 원소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배우게 돼요. 첫 번째로 집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책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말의 뜻이 가장 중요해요. 자,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뜻은 그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기준이 무엇인지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한 개념 설명을 할 때 살펴보는 걸로 하고 다음 용어, 원소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다음에 배우는 원소라는 용어는 자, 방금 전에 집합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모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집합에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 집합에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약속을 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자, 우리 집에 가족 구성원이라는 집합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보통 가족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어머니, 나 혹은 형이나 동생,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겠죠. 이 경우에 아버지, 어머니, 나를 하나하나의 원소라고 수학에서 약속을 하는 걸 했어요. 따라서 집합과 원소라는 단원에서 배울 용어 두 가지 중에 집합은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 그리고 원소란 그 모임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모두 다 원소라고 말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우리 집합과 원소라는 단원에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집합에서 우리가 집합인 것과 집합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아까 전에 용어 설명할 때 선생님이 집합은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집합이란 그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집합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집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만 하는 단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과연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5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5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예, 이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수는 6, 7, 8, 9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원소를 찾아낼 수가 있다면 이 집합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다음 예제를 보게 되면 다음으로는 큰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과연 무엇보다 커야 큰 자연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봤을 땐 1000 정도는 큰 자연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학생들 혹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100이면 큰 자연수예요. 억은 넘어야 큰 자연수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면 그것은 분명한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분명한 기준이 없는 큰 자연수의 모임이라는 집합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집합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분명한 기준이 있느냐, 즉 명백한 기준이 있느냐라는 사항을 통해서 이것은 집합이 맞습니다 혹은 이것은 집합이 아닙니다 라고 먼저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집합에서 집합이 맞느냐 혹은 집합이 아니냐를 찾는 과정을 설명했고요. 다음으로는 과연 원소는 무엇이고 이 원소라고 하면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는 우리가 집합에서 집합인 것과 집합이 아닌 것을 나눠서 구분을 지어봤어요.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아까 원소가 집합 안에 하나하나 들어가는 대상이라고 말을 해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원소를 과연 수학적으로 어떠한 기호를 써서 표현할 건지를 배워볼 거예요. 여기서는 예제를 통해서 바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12의 약수의 집합이라는 예제 문제가 있어요. 12의 약수의 집합으로는 1, 2, 3, 4, 6, 12라는 원소가 있겠죠. 이 경우에 우리가 이 원소들을 A에 포함이 되느냐 혹은 이 원소가 A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는 다음과 같은 기호로 설명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기호를 봤을 때 알파벳 무엇과 닮았어요? 예, 이 알파벳 대문자 2와 닮았는데요. 이 대문자 2는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엘리먼트라는 단어의 대문자 2를 따와서 이 원소 2를 기호화시킨 게 바로 이 집합인데요. 여기서 2라고 부르긴 애매하니까 우리 수학 시간에 앞으로 이거를 삼지창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자, 이 삼지창을 사용을 해서 원소가 집합에 포함이 될 때는 이렇게 기호를 쓰고요. 그 원소가 그 해당 집합에 포함이 안 된다면 삼지창에 작대기를 하나 긋는 걸로 표현을 하기로 해요. 자, 예제 문제를 풀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12의 약수의 집합, 즉 1, 2, 3, 4, 6, 10이라는 집합에서 1이라는 원소는 A에 포함이 되죠. A에 포함이 될 경우 아까 무엇 쓴다고 했어요? 예, 삼지창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이라는 원소가 집합 A에 포함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되고요. 다음으로 7이라는 집합은 자, 위에 집합에서 7이라는 원소 찾아볼 수 있나요? 예, 없죠. 그래서 7이라는 원소는 집합 A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삼지창에 작대기를 하나 더 긋는 걸로 다음과 같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거예요. 자, 다음 3이라는 원소는 A에 포함이 되죠. 따라서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삼지창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11이라는 원소는 A에 포함이 되지 않죠. 따라서 삼지창에 작대기를 하나 더 긋는 걸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원소가 집합에 포함이 되는지를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이 단원에서 배울 목표인데, 자, 원소계 집합이 포함이 된다면 삼지창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원소가 집합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삼지창에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해서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아까 전에는 집합인 것과 집합이 아닌 것을 구분 지어 봤고요. 마지막으로 자, 원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를 구분 지어 봤어요. 자, 이 다음으로는 실제로 문제집에 있는 예제 풀이를 하면서 더욱더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를 통해서 오늘 했던 걸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제. 다음 중 집합이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표시를 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집합이 맞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집합이 맞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바로 명백한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기준이 있다면 집합이 맞았고요. 기준이 없다면 집합이 아니었어요. 자, 문제부터 보면서 살펴보죠.
자, 10보다 작은 홀수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10보다 작은 홀수는 명백한 기준으로 그 원소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 원소로는 1, 3, 5, 7, 9가 되겠죠. 자, 이렇게 명백한 기준을 통해서 그 원소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1번 10보다 작은 홀수의 모임은 집합이 맞다. 즉 동그라미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예제 볼게요. 우리 반에서 인기가 있는 학생들의 모임이에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기가 있다는 말에 어느 정도 누구누구가 좋아해야 인기가 있는 거라는 기준이 생길까요? 예, 명백한 기준이 여기서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생각할 때는 철수가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길주가 인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인기가 있다라는 이 단어의 기준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이 아니다라고 X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집합이 맞느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해요.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웠던 원소를 기호로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는 문제예요. 3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다음 네모 칸안에 포함된다 혹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 알맞은 것을 써 넣어라. 즉 원소를 집합의 기호로서 포함시킬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일단 3의 배수의 집합 A부터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3의 배수의 집합 A는 3, 6, 9, 끝까지 무제한적으로 나가죠. 자, 이 경우에 살펴보자면, 자, 6은 3의 배수가 맞나요? 예, 6은 3의 2배수가 맞기 때문에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8 같은 경우에는 3의 배수가 아니고 2의 배수가 되겠죠. 따라서 8은 집합 A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으로 33 같은 경우에는 33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11, 즉 3의 11배수죠. 따라서 3의 배수가 맞으므로 A에 포함이 된다. 마지막으로 200은 3의 배수가 아니겠죠. 따라서 집합 3A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예제 1번과 예제 2번을 통해서 집합인 것과 집합이지 않은 것을 구분지어 봤고 또 원소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기호로서 표현할 수 있느냐를 살펴보도록 했어요. 자, 여기까지 저는 집합과 원소를 지을 수 있어요. 혹은 원소가 집합에 포함되는지를 기호로서 표현할 수 있다면 오늘 수업은 참 잘 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합과 원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집합이라는 용어와 원소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집합인 무엇이냐, 집합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또한 원소가 집합에 포함될 때 어떠한 기호를 써서 표현하느냐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 오늘 수업은 참 잘 들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수학 수업을 해나갈 거니까 학생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욱더 열심히 하기로 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